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집값을 못 잡고 있는 정부, 거래까지 모두 막아버린 정부를 제가 작심하고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매물이 귀해서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나오는 즉시 뒤도 안 보고 매수자들이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또 집주인들이 처음 내놓은 가격보다 수개월 사이를 올리기를 반복해서 지금은 수억씩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동작 주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그 인근에 부동산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요, 8,615건에서 2,055건으로 4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이후에 22주 연속 아파트 상승하는 거하고는 상반된 현상이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강력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강화, 굉장히 규제는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감소하죠. 그러니 거래가 절벽이죠. 거래가 절벽이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하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실수요자들, 특히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정말 암울한 현실이죠. 다주택자들을 옥죄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크게 인상한 거 좋아요. 근데 세금 납부가 부담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안 보이거든요. 매물 품귀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잖아요. 집을 안 내놔요, 세금이 올라도. 이렇게 매물이 씨가 마르니까 내 집 마련 꿈도 날아가겠죠? 덩달아 뭐가 뛰겠습니까? 전셋값 뛰겠죠.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 역시도요, 이제는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추가 대책은요, 고작 보유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값이 수억이 올랐는데 그까짓 거 세금 수백만 원 인상에 우리의 부자들이 눈이나 꿈쩍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60만 가구, 우리의 부자들 그 3%에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그걸 올린다고 해서요, 과연 그 3%의 부자들이 수억씩 올라간 집을 내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역시 어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절대로 징벌세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지나치게 적대시해서 마치 징벌하듯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이 100만 채가 넘습니다. 그 100만 채에 2명씩만 거주한다고 해도요, 한 200만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물론 단수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억측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데도 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2년 6개월 동안에 부동산 규제 대책이 17차례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집값 잡혔나요? 특히 아파트,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 서초, 송파, 잠실 요 일대 절대로 집값 안 떨어지고 무럭무럭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건너 강남 아파트하고요, 강북이긴 하지만 마용성, 그리고 동작, 요렇게 몇몇 지역에 급등하는 아파트들과 달리요, 서울의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이곳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키가 절대 안 크고 조금씩 이건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냥 정체 상태거든요. 나도 서울인데 나는 왜 키가 안 크는 걸까요? 왜일까요?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강남은 누구나 누구든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지난 세월에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평당 1억 원 호가는 아파트가 널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유세 높이고요, 거래세를 내려야 된다고요.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는 구체적으로 기준 좀 따져야 되겠지만, 다주택자들, 특히 고가주택, 고가아파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올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야 집을 처분하니까 세금을 왕창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을 처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좀 낮춘다고 하면은 거래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무주택자들이 9억 이하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취득록세도 조금 더 낮춰준다면, 그것도 그냥 찔끔이 아니라 현저하게 낮춰준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에 대한 제 가치 기준도 바뀌었어요. 무조건 저렴한 빌라를 낙찰 받고 월세를 받는 이런 수익 구조보다는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걸 제대로 낙찰 받아서 단기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 충분히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월세 20만원, 2년 동안 240만원 만드는 것보다 6개월이 걸리더라도요, 매도 차익으로 500만원, 1000만원 만드는 구조가 저는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래서 눈덩이처럼 돈이 좀 불어나는, 여러분들의 종잣돈이 좀 늘어나서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아파트값 올라간 거 강남 보고서 아유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게 아니라, 크진 않지만 부자들이 볼 때 그 작은 돈이지만 이 작은 돈 500만원이 1000만원 되는, 2000만원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액주택, 저가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을 정말 그야말로 현저하게 낮춰준다면 홍티 경매 상담 오시는 종잣돈 3천만원이 전부인 분들, 이런 서민들한테는 정말 저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요, 그에 걸맞는 세금 부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1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이 60% 이상 가지고 있는 5억 이하 주택 소유자라고 하면은요, 보유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을 조금 왕창, 조금이 아니라 왕창 깎아주는 거는 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택이 없어, 무주택자야, 전세 50억. 말도 안 되는 거죠. 50억 전세에 맞는 세금 부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십억 아파트 10개,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요,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진 적용해가지고 왕창 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요, 저는 공평과세, 분리과세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요,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지금 3%뿐만 아니라 97%의 국민들도 저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절대 꺾이지 마시고요. 계획 세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계획, 다음 주, 다음 달, 1년 후 계획은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앞을 보고 미래 계획 세워서 나아가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